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터칠성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이제 정비사업의 사업성 수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딱 요약을 한번 해드려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투자한 지역이 혹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과연 돈이 될 만한 지역인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제 퍼, 에비타, 터미널 밸류 등 이론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또한 가치 평가라는 중요한 툴이 있는데요. 바로 사업성의 수준이란 개념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현재 기준의 가치 평가 공부를 하듯이 부동산 또한 현재 기준의 가치 평가를 중요하게 참조해야 합니다. 기업의 미래 영업이익 변화 혹은 부동산의 미래 지출 수입의 변화 등과 같은 변동 요인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변동 요인이 아니라 부동산의 태생적인 가치 수준, 사업성 수준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 수준에 따른 총감정평가액 혹은 종선자산 총액의 변화라는 개념입니다. 자, 건축계획, 맨 왼쪽에 이제 건축계획은 부지 면적이 35,000평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조합원 수는 한 1,000명. 그리고 아파트 건립은 이렇게 분양 아파트는 1,300개, 임대는 전체 아파트 세대수의 17%인 한 266세대 정도로 이제 가정을 했고요. 상가도 이제 뭐 몇 개 정도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0명 대비 분양이 1,300개면은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이 한 77% 정도 이제 되는 그러한 이제 가정 케이스고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러한 그 연면적 기준으로 이제 사업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책정이 되는데요. 이 정도 상계와 같은 이 정도의 건축을 이제 하게 되면은 대략 사업비 총액을 한 1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뭐 맞고 틀리고의 편차는 있지만 얼추 서울에서 적당한 구역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사업장이다라고 하면은 한 1조 4천억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공사비입니다. 시공건축비인데 8,400억 해서 대략 시공건축비를 이제 총 사업비의 60% 정도로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사업비의 구성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부대경비, 기타 경비 이 정도고요. 분양 수입은 이제 2번은 이제 사업비 지출이 이제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입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추정을 해보면요. 아파트 분양 수입과 아파트 임대주택을 또 서울시에 매각하는 수입이라든가 또 상가 분양 수입 같은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 수입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1,000명인데 총 분양 세대 수가 1,300명이라고 1,300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총 분양 세대 수 1,300개는 이제 구성이 소형, 중형은 각각 이제 40%씩 하고 대형을 20%인 260채 정도로 이제 가정을 해 본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합원 숫자가 1,000명이다라고 하면은 조합원이 일단 대형 평수 260개 다 가져가고 33평 520개도 다 가져가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520개하고 260개를 다 가져간 780개에서 1,000명을 하면은 한 220명 정도는 25평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고요. 조합원 분양 가격은 25평은 11억 원, 33평은 15억, 또 대형은 한 18억 5천 그 정도로 가정을 해 보면은 조합원 분양 수입은 이렇게 1조 5천억 정도가 이제 계산이 되고요. 전체 1,300개 분양 중에서 조합원이 1,000개를 가져가게 되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숫자는 300개, 전부 다 이제 25평형으로 이제 300개 정도가 이제 산출이 되고, 일반 분양 가격은 조합원 분양 가격인 11억 원보다 한 25% 정도 더 업된 가격인 13억 7,500 정도로 이제 가정을 하면 1분 수입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수입은, 아파트 분양 수입은 다 합치면은 한 1조 9천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요. 서울시에 이제 이 임대주택 매각하는 것도 300개를 이제 한 3억 정도로 하면은
한 900억 정도가 되고, 상가에서도 한 1200억 정도가 이제 수입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총 분양 수입은 이제 한 2조 1000억 정도가 이제 분양 수입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분양 수입은 2조 원, 2조 1000억이고, 또 이 사업비는 이제 1조 4천억 정도면은요, 그러면 감정평가 총액은 한 7250억 정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감정평가는 2조에서 2조 1000에서 빼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지자체 서울시라든가 이제 구청에서 한 두 개의 감정평가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2개 감정평가 업체가 이제 물건별로 감정평가한 것에 대한 평균치를 이렇게 이제 쫙 이제 나래비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인데, 이런 감정평가 법인에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그 타이밍,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이 됐다라는 말인 즉슨 이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고 또 분양수입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이 100에서 한 105% 정도, 그 정도로 약간의 버퍼를 가질 수 있게끔 이제 감정평가 총액을 감정평가 법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산정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율을 100%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한 7250억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되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산정을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평가 총액이 7200억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합원이 아까 1000명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 1000명이 각각 이제 감정평가 7250억을 이제 쫙 이제 나래비를 이제 세워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조합원이 5억 원, 2번이 6억 원, 7억 원, 8억 원, 9억 원 쭉쭉쭉쭉 가져가고요. 또 나머지 11번에서부터 1000명 모두를 또 나래비로 쭉 세우는 것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퉁쳐서 나머지가 한 7150억 정도의 감평을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부지 35,000평의 조합원 수가 이렇게 되고 아파트와 상가를 이렇게 짓고 사업비가 1조 4천억 정도 되고 분양수입이 토탈 이런 계산으로 2조 1000억 정도가 나오고 또 비례율 100%를 맞춰주기 위한 감평 총액이 7200억 정도가 될 경우 요렇게 이제 감정평가가 이제 맞춰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그런데 만약에 조합원 수가 이제 1000명이 아니라 이제 900명 정도로 좀 적다라고 보면은요, 900명 정도로 좀 사업성이 좀 더 좋은 구역이다 라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조합원 수가 900명이고요. 아파트 건립 세대수와 상가 개수는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분양 세대수 1300개인데 조합원 수가 900명으로 좀 적기 때문에 조합원 수 비율은 왼쪽보다는 이제 좀 69% 정도로 좀 좋은 구역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사업비는 똑같이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상가 건립 세대수가 똑같기 때문에 사업비는 1조 4천으로 왼쪽하고 똑같고요. 또 분양 수입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분양 수입이 조합원 수가 1000명이 아니라 이제 900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수입도 약간 변동이 되는 거고, 또 일반 분양도 기존에 300개에서 일반 분양이 이제 한 400개 정도로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도 이제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도 이게 조합원 수가 1000명이 아니라 이제 900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총 수입이 2조 한 3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합원 수가 1000명이었을 때는 총 분양 수입이 2조 1200억이었는데 조합원 수가
900명 정도로 좀 적다라고 하면은 총 분양 수입은 2조 3천억 정도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사업비와 분양 수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정평가 총액을 이제 비례율 100%를 맞춘다라는 개념에서 감평의 총액을 계산을 하면은 한 8,900억 정도가 됩니다. 왼쪽에 7,200억보다는 감평을 좀 높게 책정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요 비율로 따지면은 한 왼쪽보다는 한 123% 정도 감정평가를 좀 높게 책정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5억 감정평가 받은 사람이 5억 감평 받은 사람이 한 6억 1,400만원 정도, 감정평가 10억 정도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사업성이 좀 더 좋은 구역이라고 하면은 12억 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조합원 수가 1000명도 아니고 900명도 아니고 1100명 정도로 좀 많은 구역이다, 사업성이 보다 안 좋다 라고 하면은요, 그 감정평가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사업비는 똑같고요, 조합원 전체 분양 수입이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 수입이 변동이 됨으로써 이제 비례율 100%를 맞춰주기 위한 감정평가 총액이 한 6,970억 정도로 이제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96% 정도로 이제 감정평가액이 쫙 이제 축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억 받은 사람이 한 4억 8천, 10억 감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조합원 수가 많아지는 구역에서는 한 9억 6천, 이 정도로 이제 감정평가액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좀 복잡하죠? 어렵죠? 예, 지금 설명드린 것은 특정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사업성의 수준, 태생적으로 주어진 건축계획과 조합원 숫자와 이런 것에 따라서 태생적으로 사업성 수준이 결정이 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태생적인 사업성의 수준이 아니라 이런 사업성의 변동에 따른 감평액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성의 변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나면은 그때 관처인가 때 사업성이 픽스가 되는 것이고요. 사업성이 픽스가 된 관처인가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공사비가 증가한다거나 혹은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한 이제 사업성이 변동함으로써 그것이 개별 조합원에게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있는데요.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혹은 일분 가격이 변동이 될 경우, 혹은 공사비와 일분 가격이 모두 변동이 될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그 변동성이 조합원들의 감정평가에 혹은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추가 분담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측면에서 이런 정비사업구역의 태생적인 사업성 수준이라는 것이 좋은 구역인지 나쁜 구역인지에 따른 그 영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런 태생적인 사업성 수준이 아니라 사업성의 변화 요인들, 즉 사업비가 증감하거나 분양 수입이 증감하거나와 같은 이런 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 그 변동 수준이 개별 조합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올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한번 좀 숫자에 밝으신 분들은 한번 꼼꼼히 잘 한번 음미를 해 보십시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댓글,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